안녕하세요. 무용수 최호종입니다. 네? 완전히 반응이 다르군요. 여기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는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죠? 우리 감독님 혹시 실례야 될 프롬프터 작가님과요. 프롬프터 좀 연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일상 얘기를 하자면 오늘 독톡 출연하시기 전에 좀 뭘 하다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하셨어요? 근래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연습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은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컨디션이면 우리 100점 100% 만점에 몇 퍼센트일까요? 100% 중에 한 50 정도. 50%? 근데 너무 놀라운 게 50%인데 이 정도면 100%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호종님이 걸어온 무용 그리고 예술을 향한 애정이 담긴 발자취를 하나씩 돌아보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술의 매력에 빠지다. 자, 우리 호종님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예술에 푹 빠진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무용이라는 걸 정식적으로 시작을 할 때 고3이라고 들었고, 그러면 무용을 시작을 하기 전에 호종님은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좀 많이 한 번씩 보면 어린 애들 중에 되게 좀 말을 약간 좀 노인처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늙은. 네,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청소년기에는 조금 많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면서 동시에 좀 많이 무기력하기도 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약간 그 학교의 자리 창가 맨 뒤 창가 근처에 이렇게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많았던 그런 학생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또 지금의 이렇게 자타공인 예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호종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호종님이 시기별로 저희가 좋아했던 예술 작품을 좀 토대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저희가 좀 요걸 부탁을 드렸을 때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술 작품. 그쵸, 예술 시기별로 좋아했던 예술 작품 선정을 저희가 아마 좀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네네. 선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제 저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바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무용을 시작한 후 고3 또는 대학 당시 영향을 받은 작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호종님께서 이 작품에 대한 좀 설명과 또 고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용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 무용으로 훌륭한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단체에 가서 공연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무용단에 가서 이제 그대로 온기여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관람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할게요. 선배님들이 다 몸도 좋으시고 점프도 막 엄청 날라다니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그 첫 공연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은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자 무용수 그리고 저 대극장을 채우는 무용수처럼 움직이려면은 저런 피지컬 그리고 저런 몸 그리고 저런 표현력 그리고 주역이 가진 이제 흡입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무용수가 돼야 할지 조금 그런 생각들도 갖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셨을 때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무용수가 돼야겠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를 시작을 하고 배움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늦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무용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가능이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고3 때의 호종님을 좀 생각을 하면 본인이 떠오르는 가장 본인하면 본인의 고3이라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간절함이 가장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시던 멘토 같은 그 연출가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라는 게 내가 단순히 많이 부족하고 많이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제 내가 간절함을 그만큼 가져야 돼 라기보다 그냥 무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용을 하기 전에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극단 연습도 하셨긴 했지만 또 극과 무용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간절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음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좀 타고난 재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늦은 진로 선택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좀 없으셨어요? 너무 저한테 이제 명료하게 너는 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때 다해서 6시간의 즉흥무를 하면서 등무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등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춤에 대한 좀 깨달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 그렇게 뭐 오래된 일은 아니긴 한데 호종님으로부터 그 다여섯 시간씩 즉흥무를 하면서 이 등무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좀 느꼈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호종님이 뭔가 너 정말 춤을 이렇게 불안하게 잘 하구나라고 외부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걸까요? 이 한 가지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도 찾아오고 그리고 조금 내 환경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가끔 핑계대고 싶기도 하고 탓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타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계속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금 탈출구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에서 비롯된 뭔가 하나의 저의 그냥 문득 떠오른 나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결단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지금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다여섯 시간을 춤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췄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내 몸에 제약을 주기도 하고 한 팔을 안 움직이면서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신체 레벨을 조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내 전신의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다 소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호종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때 등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죠. 등무를 하지 못했다면 2025 현재 호종님의 모습은 좀 지금과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변함없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을까요? 저는 매우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의 선택이나 제가 하는 행동의 결과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중에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도 저 삶에 되게 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혹 내가 그때 타협하고 만족하는 길을 걸었다면 지금의 나는 또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호종님의 여정은 또 계속되는데요. 바로 2017년 최연소 입단으로 시작해 8년간 이어진 국립무용단이 되겠는데요. 그때 호종님이 또 가장 사랑했던 작품도 하나 골라주시길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더룸, 맨메이드, 호동, 사자의 성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작품을 고르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기저기서 살짝 탄성이 나오는데요. 바로 국립무용단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목유 도원무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일단 다 제가 선택지로 드렸던 작품들이 다 공교롭게도 제가 좀 솔로를 많이 하거나 주역을 하게 된 작품이긴 한데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이 솔로나 주역을 맡게 되다 보면 그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무가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조금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많이 주어져서 그런 작품들을 일단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몽유돈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어떠한 장면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극복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몽유도모를 포함해서 호종님께 많은 무대 경험을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국립무용단인데요.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춤으로 다루는 창작 작업을 위해 2024년 국립무용단 퇴단을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러면 또 새로운 안무가 최호종의 시작을 이때부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근데 사실 이 퇴단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큰 막 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날개새서 막 큰 학처럼 이렇게 펄럭펄럭 날아갈 거야 네. 라는 그런 저한테 거창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계단을 밟아야 했고, 그래야만 했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고민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큰 의미를 주는 것보다 다음에 나아갈 한 단계 그냥 과정일 뿐이고 단계일 뿐이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무가 이제 무용소인 호종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무용의 대중예술화를 꿈꾸다 코너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호종님께서 많은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무용의 대중화가 아닌 대중예술화는 호종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표현인데요. 호종님이 꿈꾸는 그러면 좀 무용의 대중예술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용수로서 이제 계속 살아오면서 해왔던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몸이 얼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잘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물 한 잔 마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고 살짝 좀 어깨도 풀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이 대중예술화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태도의 차이일 뿐인 그런 단어를 하나를 제시를 했을 뿐이고, 이거는 그 누구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저를 위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 그리고 제가 작품, 제가 무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완급 조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진정성 있게 예술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되,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성을 넓히는 그러한 시도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단어를 그냥 한번 이렇게 앞뒤를 바꿔봤을 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저한테 되게 크다고는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저를 위한,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저를 위한 그런 단어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쇄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는 또 무용수이자 안무가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처음엔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또 호정님께서 기사로도 그리고 지금으로도 본인의 생각을 잘 풀어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호정님의 이 오늘의 덕톡 출연 역시 본인에 있어서는 좀 무용의 대중예술화를 위한 하나의 행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더톡과 같은 이런 시간은 글쎄요, 제가 그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과거에 내가 말했던 말과 지금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변화 같은 것도 제가 말을 해야, 입으로 내뱉어야 이게 계속 정립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리고 좀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덕톡 입장에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이렇게 사실 말을 하는 호종님의 모습을 보기에 우리가 쉽지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조금 대중들이 무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호종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중들이 좀 가장 많이 유입됐다라고 느낀 활동이 있다면 아무래도 스테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스테이지 파이터가 대중분들이 가장 유입하기 좋았던 그런 경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경연 이제 프로그램 이후에 호종님의 개인적으로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으실까요? 네, 정말 차이가 많은 걸 많이 느꼈고요. 기존에 이제 단순 무용수로서 국립무용단,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와 주신, 그리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일상에서도,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저의 춤이나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그 방송 그리고 매체의 힘이 굉장히 좀 컸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혀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죠? 네. 뭐 호종님 스스로는 만족감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우리 팬분들 표정 보세요. 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동공의 크기가 아까 오프닝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현재고요. 그렇다면 또 호종님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요거 완전히 이슈가 됐었어요. 무용가 최초로 열었던 단독 공연 얘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15 최여정 퍼스트 무브먼트 노웨어였는데요. 1분 안에 매진을 기록한 그 공연 지금부터 같이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저 영상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본인 봐도 뿌듯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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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춤추는 거 잘 못 봐가지고 원래 항상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너무나 이 노웨어가 될 수 있고 나우리어가 될 수 있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퍼스트 무브먼트였는데 1분 안에 매진이 됐습니다. 상상을 좀 하셨을까요? 그랬나요? 네. 전혀 상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냥 애초에 이 공연을 내가 뭐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도 스스로 기대를 갖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제가 맡은,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관심에 저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종님의 진심이 관객분들이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 수도 진심이 전해졌었던 것 같고, 이 티저 영상 촬영을 할 때 좀 어떻게 특히나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최초인 이유는 아무래도 콘서트 형식을 가져가면서 이제 기존의 무용을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을, 긴 호흡을 이제 콘서트로 무용을 구현하다 보니까 단신으로 조금 해내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티저 또한 이제 제가 관객분들에게 혹은 무용에서 다양한 이제 경우의 이제 퍼포먼스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연출의 경우들이 제가 좋았다고 느꼈던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또 어떠한 효과적인 것보다 이제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진정성 있는 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러한 이제 뭐 하우스 오픈 때부터 이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암시나 내용이었고요. 스스로 무덤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30분 동안 하우스 오픈 30분 맞았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춤을 계속 춰왔던 것 같아요. 콘서트 시작 전부터 관객들이 입장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제가 조금 몸으로 더 설명할 수 있고 더 극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 공연이 하루에 또 아마 2타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이 끝까지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아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반도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공연에 있어서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영감을 받은 무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을 본 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손가락 움직임까지 보셨어요? 네. 정말 참 춤선이 본인이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보면 볼수록 참 춤선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가득 드는데요. 이 세이프 오브 워터 속에서 좀 캐릭터의 어떤 모습을 살리고자 신경을 썼을까요? 이 콘서트 일단 저는 무용이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우리 눈에 되게 좀 익숙해지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쉽게 질린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댄서가 춤을 정말 영혼을 불태우면서 역동적으로 추고 있는데도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긴 시간 동안 움직임을 보는 내내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이 조금 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장치로서 하나의 이제 좀 영화 캐릭터나 좀 구성 방식이 이제 단순히 이제 춤을 잘 추고 못 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기적이면서도 내가 무용으로 이런 캐릭터를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조금 사실 뭐 징그러운 것도 좋아하고 고어한 것도 좋아하고 조금 충격적인 것도 좋아하고 어떠한 크리처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답답함, 그런 불안함, 그리고 그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해소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긍정적인 결말을 뭐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혹은 죽음이 또 해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리고 또 이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로부터 정말 작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도 작은 해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작품을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조님이 공연을 하시면서 아마 저도 궁금하고 많은 대중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공연을 통해서 호조님께서 대중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좀 어때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혹은 그런 거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메시지라면 저는 일단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콘서트가 완성된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무용에서 어떻게 보면 5분 무용 춤이라는 거는 그냥 5분 전력을 다해서 추면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무대에 서기 힘든데 그거를 2시간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생각할 게 많아지고 조금 곤란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은 그러한 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장르가 이제 조금 무용수도 이러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실험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특히 이 대중적인 측면에서 실험적인 거를 조금 많이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본인이 다 안무가로서 무용가로서 팬분들에게 어떤 좀 실험적인 것도 전달을 하고 대중적인 것도 전달하고자 하고 본인이 되게 생각이 많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서 어떤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하고자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완성된 공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팬분들 입장에서 더욱더 반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호종이나 노브노트 2 단독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어때요? 약간 네, 대립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제가 확신이 서고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이제 물론 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도 계속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콘서트 하면서 더 개선 방향이나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물론 지금 투트랙이나 어떠한 방향성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숙제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처럼 이어지는 그 순간을 스스로 또 만나려면은 뭔가 더 많은 연구나 더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 이렇게 멋지게 해냈어 라기보다 더 많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혹은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관객분들께만 아니라 무용수들한테도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호조님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 팬분들 포함 또 저 역시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통은 계속해서 호조님의 발자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2025년 12월 13일 바로 오늘의 최호정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 합니다. 참 호정님 올해 본인에게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정님에게 2025년은 좀 어떤 해였을까요? 2025년은 네. 원래 제가 무대에 서면 이제 늘 안무가분이 계시기도 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맡아진 그런 영역만 확실하게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조금 저는 퍼포머로서도 무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무대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2025년에는 좀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무를 하고 굉장히 많은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프로시니움 극장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올해는 2025년에는 와 이런 무대도 있네 할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무대 많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질문이 뭐였죠? 어떤 이야기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정말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그죠, 호정님에게. 또한 플러스 또 실험적인 그런 한 해였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선수 예술과 대중 예술화 투 트랙이 목표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정님이 방금 전에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투 트랙으로 안무가로서 그리고 무용가로서 나아가다 보게 되면 좀 본인의 뭔가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또 호중님이 본인의 극한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어때요? 본인의 극으로 밀어붙이고 이 투 트랙이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잘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 이거에 대한 큰 압박은 좀 없으셨을까요? 오히려 투트랙이 저한테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에게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길이 일단 순수 예술로서의 이제 진정성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저한테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순수 예술로서 나의 욕망을 좀 놓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가 지금 주어진 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트랙이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순수 예술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암시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해내는 데까지는 되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 예술이 조금 대중예술화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내 예술적 성취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중예술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어서 또 호종님에게 최근 가장 큰 영감을 안겨준 작품도 저희가 미리 여쭤봤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작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골라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어떤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연출이 많이 독특한 영화였고요. 악의 평범성을 굉장히 조금 우리 관람객이 가진 상상력을 통해서 조금 더 허구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를 굉장히 많이 써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써서 저는 이러한 영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실상으로 보여짐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상상함으로써 더 증폭되어지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좋아요. 네. 어떤 거죠? 이거는 완전 좀 상반된 거라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애니는 타코피의 원죄라는 애니입니다. 혹시 몇몇 분의 아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힐링할 것 같은 그런 학교 일상으로 시작하다가 이 뒤통수를 정말 매 화마다 맞는 그런 스릴러적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보이지 않는 좀 감정의 폭을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하게 해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애니를 좀 좋아하는 게 이 영화나 혹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상력들이 굉장히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제목 한 번만 더. 다코피의 원죄. 다코피의 원죄 먼저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인터레스트와 함께 올해 우리 호종님께서 뽑은 두 가지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호종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잠시 우리 호종님은 좀 목 좀 축이시고요. 물도 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Q&A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공식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우리 호종님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종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가시죠. 첫 번째 질문. 네, 호종님의 평소 일상이 궁금합니다. 공연이 없을 때의 생활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사소한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무용 외에 호종님의 행복 버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평소 일상 어때요? 일상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연이 있을 때도 그리고 뭔가 좀 짜야 될 때도 연습실 가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연습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리서치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또 춤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일적으로만 하는 것뿐 아니라 제가 또 몸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감각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 춤의 언어를 점검하기 위해서 좀 즐기는 춤들 그리고 제가 지금 즐겁다고 느끼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호하고 내가 어떤 감각을 더 요즘은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늘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도 연습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진짜 노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춤이라는 게 노력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하나의 놀이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때는 진짜 답답한 상대일 수도 있고 춤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떠나서 본인의 일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질문 하나 더 맞아요. 기억이 호종님의 행복 버튼 그리고 무욕 외라고 해주셨어요. 무욕 외에 호종님의 행복 버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용외가 너무 웃기다. 그럼 필수입니다. 무욕 외. 일단 저의 행복 버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용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아마 되게 원하실 거거든요, 팬분들이. 그냥 뭐 게임. 네. 일단은 제가 뭐 제 범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쵸. 게임이 제일 좀 행복 버튼인 것 같고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또 게임 하면서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쵸. 게임 하면서도 거기 플레이어들한테 욕도 먹고 또 많고. 그리고 뭐 하다가 뭐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깨기도 하고 네. 뭐 게임도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뭐 행복 버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오늘 숙제입니다. 호종님 가시면서 행복 버튼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팬분들한테 답을 알려주시면 나중이라도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라도 알겠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여주시죠. 자, 연말이라 그런지 몰아치는 프로젝트 마감으로 너덜너덜해진 직장인입니다. 너무 지치거나 마모된 감정과 사고로 다 던져버리고 또 쉬고 싶거나 잠수 타고 싶을 때 스스로를 다잡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되게 어떤 좀 감성적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연말이라 그런지 요즘 호종님의 연말은 일단 좀 어땠어요? 왜냐면 연말하면 다들 막
모임도 많고 만나고 하시는데 본인도 여전히 연습실에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좀 모임도 하고 그래요? 연말이 어떠세요? 저희는 모임을 해도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잘 이렇게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정말 연말에 여러 가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너도너들해졌는데 다 던져버리고 싶거나 또 잠수를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스스로를 다잡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는 일단 다치면 쉬는 것 같아요. 다쳐서 못 움직이면 그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적으로 정지하는 것 말고 이제 사실 정신적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쉼이라는 게 저는 결국 반동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리고 참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당연하게 우리는 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사실 몸처럼 또 머리는 이게 정신적으로는 이게 다친다는 개념이 조금 잘 성립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몸이 내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잘 느끼기 어려울 때도 충분히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호종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쵸 다쳤을 때 이제 쉰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본인의 사례를 봤다면 다치면 몸이 되게 괴롭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연습실에서 연습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스스로를 멘탈을 회복을 하고 극복을 하고 다잡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본인의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절망했습니다 저는. 절망 그 순간에 즐기면 됩니다. 네, 그나마 팁이 하나 있다면은 네. 조금 저는 결국 생각과 몸은 결국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춤까지는 아니어도 내 일상의 제스처나 내가 하던 습관을 조금 과장까지는 아니어도 과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다는 그 표현력이라는 게 내가 감정과 어떤 트리거를 인해서 행동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행동이 곧 감정이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하는 방법은 저는 살짝 그런 걸 노하우를 조금 저한테는 좀 그런 걸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기술 중에도 이제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파생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감정으로 파생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내가 평소에 하던 나를 이루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제스처, 나의 모든 그냥 습관, 표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자아 성찰까지는 아니지만 메타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둘러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혹은 과장되게 어느 날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과하게, 과장되게 이럴 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SNS를 통해 받은 사전 질문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현장에 오신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보여주실 건데 이건 완전 즉흥이기 때문에 우리 호종님도 얼마나 재밌게 대답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호종님, 9월 21일 에스파 리치맨 챌린지는 어떤 연유로 찍으셨나요?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라고 봤습니다. 9월 21일 에스파 리치맨 어떤 연유로 일단 찍으셨을까요? 호종님, 네, 저도 사실 봤거든요. 아이고 이제 릴스로 그죠? 쇼츠로 너무 잘 봤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면 특별한 연유나 특별한 뭐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그냥 가다가 이제 리치맨이 들려왔고 리치맨을 이거 한번 그냥 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 갑자기 갑자기 이게 내가 생각만 했는데 주변에서 이를 키울 때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해봐, 막 저렇게 해봐. 갑자기 하다가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게 좀 산처럼 불려놨는데 잘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갑자기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고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겠다 한번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은하 감독님 또 센스가 있으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도 되게 그만큼 이렇게 호종님의 일상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네요. 평소 테토남을 그렇게 자청하시는데 그렇다면 공포 영화, 무서운 놀이기구, 매운 음식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냥 평소에 공포 영화를 좀 즐겨 보세요? 어때요? 저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좀 그쵸. 기괴한 것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성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잔인한 거를 거의 졸업하다시피 봤어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것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포 영화는 이제는 조금 많이 덤덤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옛날 게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그 맞아요. 공포 영화나 그런 스릴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사운드적인 좀 뭔가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감들이 있었다면 옛날에는 굉장히 좀 상상을 깨는 조금 그런 기발한 그런 왜냐면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었어가지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했던 시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공포 영화가 저는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이러고 보고요. 네. 놀이기구나 이런 것도 제가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번지점프 있으면 금방 반경 1km 안에 번지점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요. 놀이기구도 떨어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자유로 맞아요.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매운 음식이나 음식 같은 것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대학교 때인가 한번 매운 우동이라고 막 가게에서 이거 먹으면 네. 공짜로 해주고 그죠? 네. 그것도 하나의 챌린지인데 그죠? 네, 그리고 해서 사진 찍고 명단에 오른 적 정말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매운 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본토비 테토남이긴 합니다, 그죠? 무서울 정도로 좋습니다. 우리 질문자분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에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뒤이어서 본인 자랑을 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싱가포르 가는데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무용가이자 안무가 호종님은 크리스마스 때 연습실에 가는지 아니면 나도 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궁금합니다. 저는 이 국민무용단 다닐 때는 이제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럴 때 거의 다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국민무용단을 혹시 나가게 된다면 나는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이나 혹은 휴가 완전 그냥 꽉 채워서 야무지게 놀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뭐 이렇게 어디 놀러는 잘 못 가고 이게 사람 습관이나 또 그런 것도 중요한가 봐요. 이게 잘 안 가게 되고 잘 가고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걸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26년 목표가 있다면 여행 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여행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버릇을
끝까지 들어야지 이게 시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종님의 26년 여행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과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호종님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코너 Draw Your Way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꿈꾸며 오늘도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Draw Your Way 더 토크의 덕톡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덕톡에 출연하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Draw 호종스웨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종님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 발자국이 모여 지금의 최호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호종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발자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질문들을 제가 다 잘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이거라도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무용수로서 그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조금 열등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었던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뭐 어느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엄청 큰 무용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만큼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좀 처음부터 이제 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무대에 서면은 제가 조금 한없이 작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오히려 표현해야 되는 순간에 절제를 하고 조금 내 안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가 이제 저한테 조금 더 많은 방향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춤을 추게 하는 이 동력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 안에 계속 우리 질문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물론 지금까지 저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저한테는 내면에 저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의 발자국은 저한테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질문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딪혀보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발자국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그 진행형의 뭔가 좋은 굴레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순환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발자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저의 하나의 좀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하고 그게 저의 스타일을 만들어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나? 네. 원래 인프제는 이런 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게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팬분들 중에 INFJ 있으실까요? 우리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INFJ는 자신 있게 손도 이렇게 잘 안 들지 않나요? 몇 분 가고 계시네요. 어떻게 오늘 호종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 공감이 되셨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톡톡 발자국 전당에 우리 호종님의 발자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네 번째 게스트 호종님의 발자국 추가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내 안의 목소리라고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겨뒀는데요. 드로우 호종스웨이 코너를 끝으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6시 1시간이 지났거든요. 호종님 어때요? 이제 살짝
입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이게 좀 하는 게 있는데, 네. 한 시간만 더 할까요? 자, 이렇게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짧고 굵은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오늘의 독톡이 호종님에게는 좀 어떻게 기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말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을 하는 것들이 또이 자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조금 뭐 저도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막 혼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저한테 꼭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저한테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호종님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의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팬분들은 너무나 사랑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80여 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한 소감과 함께 2025년 한 해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지금 되게 지금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파이팅. 저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계속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란 그런 그릇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자국은 굉장히 좀 크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 가고 있는 건지 잘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발자국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뒤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먼 길을 왔음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의 법칙이 늘 있잖아요. 동아콩쿨 금상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받게 됐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비슷한 그 큰 무대에서 혼자 솔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딱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보면은 나 진짜 그때는 동아콩쿨 금상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저한테는 과분한 영광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엄청 멀리 왔구나. 나 정말 느리고 그냥 조금씩 걸었고 그냥 포기 안 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10년의 법칙처럼 앞으로도 되돌아봤을 때, 먼 미래에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도 겹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 예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명색이 날씨 요정인데 못 지켜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는 폭설이 오고 있대요. 네, 아마 완벽한 날씨 요정이 아닐까 싶고요. 호정님의 무용도 역시 이 담담한 생활 중에 또 이어지겠죠. 호정님의 무용도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네, 당연히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정님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일상 속에서 또 만나는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곧 또 내년이 되고 2026 역시 우리의 여정에 탄탄대로만은 있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는 길 사이사이 또 우리 호정님이 보여줄 다양한 작품들이 감상을 하면서 가끔은 쉬어가고 숨 고르면서 호정님처럼 또 담담하게 내일을 걸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호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